49년 전 튼튼함을 강점으로 등장한 아파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였어요? 예. 지나가다 봤는데? 냄새 나고 모기도 많고. 죽기 전에 수돗물 나오면 그게 아니지. 세월이 흐를수록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함도 쌓여만 가는데요. 고령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 그 사연을 만나봅니다. 너무 유명한.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의 정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어진 지 90년이 다 되어가는 국내 최고령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곳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현장 밀착 취재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빛바랜 외경의 이 아파트는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그 일제시대의 도요다 호텔이에요. 여기 이 건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건물이에요? 예. 1930년대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건물인데요. 한국 전쟁의 한순간을 촬영한 사진 속에서도 그 모습이 포착됩니다. 저 뒤에 있는 저거구나. 전쟁 당시 유엔군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소유주가 계속 바뀌며 한때는 호텔로도 운영됐었습니다. 1975년 이후 다시 아파트로 용도가 바뀌었고 현재까지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둡다. 내부로 들어서자 요즘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가 보입니다. 건물 사이에 마련된 마당, 중정에는 과거 중앙난방을 할 때 사용했던 굴뚝이 눈에 띄는데요. 굴뚝이 있구나. 진짜 오래된 아파트. 5층 높이의 이곳에는 현재 40여 세대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된 탓일까요?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이게 정화조예요? 뚜껑 덮은 거예요. 냄새 나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은 바로 정화조입니다. 냄새가 올라오니까 오래되니까 이거 공사를 해도 허리에 되면 문도 못 열어. 여기 지하실인가요? 어우, 악취 많이 나네. 쳤어.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풍깁니다. 여긴 뭐예요? 대체 어디서 새어나오는지 모를 물로 바닥이 흥건합니다. 이게 전부 하수구인데? 물에 역류해갖고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내에서 사용한 오수를 비롯한 생활 하수가 하수도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전화가 막혀가지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좀 입구가 다른 또 다른 지하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와, 어우, 주인이 가지 못하고 피해가 있어요. 이게 날파리야, 모기에. 이곳엔 20년간 운영되던 식당이 있었는데요. 정화조에서 역류한 오수로 인해 결국 장사를 접고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냄새는 못. 아이고 저희. 어우, 파리목이 뭐 엄청났습니다. 이게 여기 심하다. 어떻게 식당을 했지? 물 다 찼네. 어휴. 해수가 안 되고 하수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 오면 여기 못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빠져갖고 어디로 나가요? 거기 그 탱기고 하수도로 빼는 거 아니잖아요. 하수도로? 현재 임시 방편으로 펌프를 설치해 건물 밖 하수구로 물을 빼내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입구부터 악취가 풍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그 호수밴드예요? 저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이게 하수도로 냄새가 나서. 가는데 예. 하수 문제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졌는데요. 다 떨어졌네. 건물 곳곳에서는 노후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가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다. 여긴 철근까지 보여요. 그 정도면. 내려앉는 소리인지 뭔지 딱 소리가 나요. 사실. 그럴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불안하죠. 그거는. 건축안전공학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이 바닥에 물이 새서 누수가 돼서 여기에 지금 이게 백화 현상이 이렇게 났고 페인트가 다 지금 방락이 되는 거죠, 이게. 즉 세면기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지하로 유입이 되고 외벽의 균열이라든지 슬라브에 파단된 상태로 봤을 때는 이미 구조의 내력을 일부분이 상실되지 않았는가. 좀 더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은 몇 년 전 중앙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때문에 하수관이 파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선 하면서
덜렁덜렁하게 맥혔지. 근데 그 하수구를 찾지를 못해. 구청에서 1년을 땅을 파도 못 찾아 이거지. 최근 서울시는 해당 아파트가 건축 유적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문화시설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화시설이요? 네. 이에 주민들은 향후 보존을 하더라도 당장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호소합니다. 동일한 그 재개발 재건축처럼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다만 그 안에 그 아파트는 이제 문화시설로 이제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 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라 그 정비 구역 내에 그 이제 토지 등 소유자고 나중에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그 이제 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 조합원 지위로서 행사를 하시게 되는 거고. 하루빨리 내 집에서만큼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고령 아파트 주민들의 호소. 다음 현장은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1971년 준공된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진 지 49년이 된 이 아파트는 4층 높이로 총 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민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뭐 물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이 물을 이렇게 설거지하고 허리를 물을 쓰는데요. 눈물 나오는구나. 설거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안 되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이게 뭐 마냥 눈물 아니에요? 얼룩질 때가 많아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진짜 나오길래? 얼룩덜룩해요. 컴퓨터가 아침도 아침에 닦고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아침에 닦고 덮고는 게 이제 그렇죠. 예. 물이 마른 바가지를 손으로 훑자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뭐예요 이거? 목욕도 잘 안 하냐고. 저거는 너무 사실 이 아파트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준공 당시 상수도 보급이 여의치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지하수로 하는구나. 세월이 흘러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아이고. 특히 2년 전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는 석회가 다량 검출되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석회가 너무 많고. 가끔 주기적으로 소독약을 넣습니다. 아, 물 저 깨끗하게 예, 소독약 넣고 하면은 좀 사용하시는데 나은가요? 예, 안 넣을 때보다는 좀 낫지요. 주민들은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한두 번씩 물을 뜨러 집 밖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 약수터 못 들어가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아버님?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 봤는데요.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왕복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 번에 하면 그 덮값도 나오고. 알고 보니 약수터 물 역시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상황. 끓여 마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수를 사서 마시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더 마음이 놓이세요? 마음이 놓이지 이게 우리 약수터 이게. 그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니까. 그 물을 아예 먹을 생각 안 지하수보다 하시고 낫다. 사실 어르신들에겐 물을 사오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요. 도병서 저거 유모차다 끓고 오는 것도 몇 번 수해서 갖고 와. 지금이라도 상수도 연결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인원도 내보고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안 한 짓이 없어요. 저번에 내가 10몇 년 살았을 때 4,800만 원이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네. 2년 후에 가니까 그때는 2,800만 원 내라고 그러더라고. 국까지 네. 들어오는 거를. 화물에다 끌어들이는데 2,800만 원 그렇게 드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부속값이 아니라 세대가 많은 게 세대별로 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 우리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것도 다 어르신들인데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9.2%.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순 없는 걸까요? 저희가 그것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도 안 맞는 거고 관계부서에 이제 관계자를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계량기부터 각 세대로 들어가는 그 수도관에 대해서는 좀 그 경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상수도 본선에서 그 아파트 계량기까지 또 끌어가는 그 경비가 원인적 부담금이 있어요. 그 사업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길을 좀 찾고 있는 중이에요. 물만 있으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막 벌써 찍었다는 거요. 벌써 안 사면 진짜 죽어도 원이 없겠어요. 들고서 죽을 때마다 한 모금이라도 먹고 가면 제일 좋지. 그거 원할 것이 뭐 있어요. 주민들의 호소가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